이 데미안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한 어른이 자신의 유년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독일의 어느 마을이었어요. 에밀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10살 남짓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부잣집이고요. 그리고 싱클레어 위로는 누나가 또 2명이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그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선의 세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10살쯤 되니까 그전에는 들리지 않던 이상한 소리가 집 한 구석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엌 쪽이었고요. 또 어쩔 땐 작업장이었는데 그것은 선의 세계에선 들을 수 없는 가슴 철렁이는 소리였어요. 이게 서서히 이 아이의 귀에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악인 거죠. 결국 싱클레어의 집은요, 선과 악이 맞닿아 있는, 공존하는, 섞여 있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건 이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싱클레어의 집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싱클레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갑니다. 라틴어 학교, 지금으로 따지면 글쎄 그 귀족 사립학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잣집이니까. 학교 다니는 이제 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동네 이렇게 옆 학교 애들하고 놀잖아요. 공립학교 애들하고 어울려 다닙니다. 방과 후에. 근데 그 모임에 일진이 있어. 그 일진 이름이 바로 프란츠 크로머라는 애예요. 크로머. 근데 크로머는 일단 나이가 한 3살 많습니다. 어른 걸음걸이, 어른 말투로 흉내를 내고요. 좀 질이 안 좋은 애인데 책에서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앞니 사이로 침을 찍 하고 뱉는다라고. 여기도 그런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콧물은 이렇게. 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있었죠.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다니면서 막 그러잖아요. 막, 야, 내가 말이야, 어제 누구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무용담 얘기했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싱클레어도 좀 센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부잣집애고 약간 샌님 취급 당하니까, 그 애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야, 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과, 그 과수원집 있잖아. 그 사과 내가 훔쳤어. 벙을 친 거예요. 벙을 치는데. 뻥은 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뻥을 치는데 이게 아이들이 시선이 꽉 꽂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신이 나가지고 이 뻥이 굉장히 디테일해지고요. 조직적으로 뻥을 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막 상상을 해요. 그때 내가 사과를 훔칠 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망을 받고 내가 사과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훔쳐서 어떻게 갖고 나왔어라고 뻥을 친 거예요. 반응이 좋으니까. 반응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나도 이제 샌님 아니야 이러는데 이제 두목쯤 되는 크로머가 쓱 부릅니다. 야, 너 진짜냐? 응. 진짜냐고. 진짜야. 너 하나님한테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커진 거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뻥이라고 그래? 나 하나님한테 맹세할 수 있어. 내가 훔쳤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집에 오는데 크로머가 쑥 따라 들어와요, 집으로.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네, 싱클레어가 여기서 이제 멘탈이 붕괴가 옵니다. 그러지 마, 너 왜 그래? 하지 마. 제발 그러지 말아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크로마가 이마르크 가져오시라고요. 협박을 하고
돈 가져와라. 이 말을 그래. 약 한 20만 원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10살짜리가 2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거짓말을 그 악을 덮기 위해서 얘가 또 악을 저질러요. 엄마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저금통을 깹니다. 가져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6만 5천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해. 이거라도 이제 다음날 가져갔어요. 이거 받아줘.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20만 원 가져오라 했는데 6만 5천 원 가져왔네? 너 이제 나한테 13만 5천 원 빚진 거야. 밤마다 집 근처여서 휘파람을 불어요. 이게 공포의 휘파람이에요. 나와라 이거지. 근데 돈을 맨날 어떻게 훔칩니까? 그리고 빈손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벌을 줍니다. 너 오늘 돈 안 가져왔으니까 한쪽 발로 10분간 뛰게 해요. 계속 이렇게. 뛰게 하고 내가 할 심부름 시키고 막 그래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그 책을 보면 그 싱클레어가 이 고통의 나날들이 표현이 되는데 막 오한이 들고 구토를 하고요. 막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 같은 날들이 하루 이틀 계속되던 어느 날 운명처럼 그가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데미안. 데미안이 전화로. 데미안이 왔구나. 데미안이 왔는데 책의 묘사를 보면 키도 크고요. 애가 좀 신비로운 분위기를,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해. 근데 심지어 착하고 막 이런 좀 어른 같은 친구 있잖아요. 그런 애가 전학을 왔는데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부잣집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우라를 풍기는데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 데미안이 그 싸움도 잘하는 게 그 학교에 일진이 있는데 데미안한테 까불다가 뒷덜미 빡 잡은 거야, 데미안이. 딱 났는데 그 다음부터 잡힌 애가 한쪽 팔을 못 쓴다. 괴력의 소유자야. 그런데도 굉장히 부드럽고 격조가 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데미안하고 여기는 이제 싱클레어하고 이제 공동으로 수업을 들어요. 그 수업의 주제가 뭐냐면 카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그 인류가 성서에서는 아담과 이브죠. 그 큰아들이 카인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카인입니다. 그거 듣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그 왕자님 같은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싹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카인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떤 비범한 아우라나 능력을 가진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야. 카인이 너무나 힘이 있고 위대해서 처벌할 수 없었던 거지. 와서 물었을 거 아니야. 여봐, 저 카인 살인자인데 처벌해야지 왜 처벌 안 하는 거야? 무서워서. 이 말하기 창피하니 저기는 카인이 나쁜 놈이고 하나님이 표식을 줬다는 말을 지어냈을 거야 라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신선한 생각을 들려줍니다. 이때 싱클레어가 약간 멘탈에 붕괴가 오죠.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여기서 또 의식이 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휴, 저놈 또 부르는구나. 오늘 뭐 돈도 없으니까 케이크 몇 조각 가지고 나갔어요. 크로마, 나 오늘 이거밖에 없어. 이거 먹고 오늘은 좀 가줘. 야, 돈은 돈이고 나 너한테 좀 부탁할 게 있는데 네 누나 좀 데려와라. 여기서 이제 싱클레어가 우리 누나를 왜 데려와? 어떡하지? 이제 저놈이 돈을 넘어서 우리 누나까지 막 원하네? 이러면서 오는데 그때 산뜻하고 낮은 음성이 싱클레어를 부릅니다. 싱클레어! 대학로잖아. 싱클레어. 이봐, 싱클레어. 이수일과 심수일. 싱클레어. 그 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데미안? 데미안이죠.
싱클레어 무슨 고민이 있는 거야? 왜 그래? 집요하게 데미안이 캐물어서 결국 싱클레어는 그 수치스러운 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고 내가 저런 나쁜 놈 크로마한테 협박당하고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주고 그리고 크로마한테 가서 무슨 짓 하지 마 그냥 못 들은 척 해줘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미안이 미소를 짓고 끄떡끄떡하고 사라져. 그리고 나서요 싱클레어는 두 번 다시 그 공포의 휘파람을 듣지 않습니다. 죽였나? 평화로운 나날을 가다가 만난 거예요 크로머를. 그 나쁜 놈을.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근데 크로머가 그랬더니 이러면 그냥 가는 거야. 오. 그래갖고 쫓아가서 물어봐요 싱클레어가. 데미안 너 크롬한테 무슨 짓 한 거야? 패죽이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데미안이 나는 그렇게 거친 그런 저급스러운 행동 따윈 하지 않아. 내가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 건 분명하지. 그러면서 미스테리하게 씩 웃고 끝나요. 이야. 거의 사기 캐릭처럼 데미안이 나옵니다. 그러네. 그 싱클레어는 좀 다른 이유였어요. 첫째 데미안은 나의 치부를 알고 있죠. 두 번째는 그가 나에게 던진 막 카인과 아벨에 대한 세상을 향한 비판적 사고, 되게 중요해요. 비판적 사고, 새로운 해석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좀 멀리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데미안은 여행을 가고요. 싱클레어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도시로 이제 전학을 갔어요. 이제 데미안 만날 일 없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하필이면 이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놈을 만나고 맨날 이걸 하는 거야. 술을.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에게 사춘기 그리고 그녀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사랑이죠. 현문 씨 혹시 첫사랑이 짝사랑은 셀 수 없습니다. 시작까지 내려가요. 몇 살까지 내려가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랬지. 이거 딱이에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주변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게 식상한 표현인데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 처음이죠. 근데 이름을 몰라. 그래서 이름을 그냥 붙여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요, 현무 씨? 요 퀴즈입니다. 이름이요? 예. 짝사랑. 동경의 아이콘. 베아트리체? 이게 사랑을 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술 끊고요. 밤거리 안 다니고 책을 읽습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아예 달라졌네. 싱클레어가. 근데 어느 날 그녀 모습을 하얀 캠퍼스 위에 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녀를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지?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너무 나이 들었다 이거. 이 얘기 나는 거. 저게 베아트리체군요. 분리 전현무 아니에요? 쭉 베아트리체를 정말 이렇게 그려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동그라미. 정말 무심코 그냥 그냥 그려보고 그렸는데 이 그림을 봤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데미안이었어요.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얼굴. 베아트리체를 그리려고 그렸는데 그려놓고 보니 데미안인 거야.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나의 청춘의 한 로망이었던 거죠. 데미안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데미안에 대한 마음이 절실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좀 며칠이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 싱클레어는 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여러 색깔의 빛깔을 한 어떤 새가 하늘을 향해 날려고 날개를 막 퍼덕이는 거예요. 이 몸이 이 진흙구덩이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날려고 퍼득대고 막 이런 꿈을 꾼 거야. 깨고 났는데 현무 씨 그럴 때 있죠. 꿈인지 생신지 깨고 나서 너무나 생생하고 잊혀지지 않는 맞아요. 그 꿈인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뭔가 왜 내가 이 새의 꿈을 꿨을까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내가 항상 어려울 때 그 답을 해줬던 멘토가 누구였죠?
데미안이었잖아요. 데미안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봉투에 넣어요. 그래서 데미안한테 보냈는데 데미안 주소를 몰라요. 아이 모르겠다 뭐 어떻게 받든가 말든가 그러면서 자기 이름도 안 쓰고 그냥 데미안의 옛 주소만 써서 그림을 넣고 보내. 그림을. 그리고 잊었어요. 정말 신비스럽게 답장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듣다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는데 무슨 쪽지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새는 알에서 나오려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아브락사스. 아브락사스가 뭐예요? 싱클레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고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방황하는 시절이 옵니다. 그 시절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요. 근데 이제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거죠. 빠빠빠빠빠. 연주 기가 막혀. 뭐야? 뭐 이적이야? 이러면서 이적이가 나옵니까? 아니요. 제 내면의 소리죠. 야, 딱 들어간 거야. 들어가는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주를. 저기요, 너무 연주 잘하세요. 혹시 당신은? 내 이름 피스토리우스. 피스토리우스다. 연주. 당신은 누구인가요? 둘이 친해지는데 피스토리우스가 이제 목사님의 자식인데 스스로를 약간 실패자같이 좀 고뇌하는 인물이에요. 피스토리우스하고 친해지다가 이 꿈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금점 아브라사스 얘기가 나오니까 그 피스토리우스가 아브라사스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브라사스가 뭐냐면 이 신의 특징은 선과 악이 함께 있어요. 근데요, 싱클레어는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협박도 당하고 데미안을 통해서 구해줘 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깨달음도 없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어느덧 내가 성장해 있는 거야. 지식과 의식이. 자, 이러다가 대학교에 가는데 우연히 데미안을 만나요. 데미안을 만나서 데미안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사랑을 만나요. 데미안의 가족 중에 하나인데 누구한테 사랑에 빠졌을까요? 누나. 누나 안 나옵니다. 엄마. 데미안의 엄마. 엄마, 에바 부인. 에바 부인. 발음 잘하세요. 에바 부인. 에바 부인. 에바 부인. 그러니까 데미안이 친구의 엄마인 에바 부인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멎는 듯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지금까지 베아트리스는 다 가짜였고 진짜 사랑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성의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초월한 어떤 절대자, 어떤 존경, 경외감 이 모든 것들 초월적인 사랑을 해요. 그렇게 데미안과 싱클레어와 에바 부인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여름날을 같이 보내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또 알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곧 거대한 변혁이 일어날 거야. 이 사건으로 오늘날 표현으로 따지면 모든 게 리셋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라는 말을 해요. 뭐지? 그랬는데 데미안의 예언은 적중했고 터진 게 전쟁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싱클레어는 당연히 입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헤르만 헤세의 어떤 그 전쟁에 대한 그 시각이 나와요. 이상을 가지고 싸우긴 하나 이것은 나의 이상이 아닌 국가의 이상, 집단의 이상을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반복되는 잔혹한 식으로 표현하는데 다만 여기서도 그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이 이 싱클레어가 이제 전투를 하다가 날아온 폭탄의 파편에 맞고 부상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폭탄이 터져서 부상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천 개의 빛나는 별들이 장엄한 아치와 반원을 이루며 검은 하늘 위로 날아오란다. 그 별들 중 하나가 밝은 울림을 내며 곧장 나를 향해 달려왔다. 나를 찾는 듯했다. 그러더니
포효하면서 수천 개의 불꽃이 되어 흩어졌고 그 바람에 나는 번쩍 들렸다가 다시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잃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정신을 잃은 싱클레어가 이렇게 눈을 떴어요. 여기 어디지? 야전 병원인가? 그 옆자리를 봤더니 데미안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데미안이 옆에 이렇게 와가지고 싱클레어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난 이제 가야만 해. 너는 어쩌면 다시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 크로모나 다른 어떤 것에 맞서기 위해서 말이지.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이제 그냥 말이나 기차를 타고 오진 않을 거야. 너는 네 안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리고 나서 둘도 데미안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 에바 부인, 그녀가 나에게 해줬던 키스를 너에게 전해줄게. 어머.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대로 몽롱한 세계로 빠져들죠.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어요.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매트리스를 봤더니 다른 환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데미안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책을 싹 정리를 하면 싱클레어는 유약하고 어린 소년이었죠. 선의 세계에서 살면서 악의 세계를 어찌 보면 살짝 호기심을 갖고 있던 동경하던 소년이었는데 실제 악의 세계에 빠지게 되고 데미안의 구원을 받게 되고 끊임없는 물음과 데미안의 비판적 사고를 함께하면서 싱클레어는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고요. 데미안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강독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서 나 자신 안으로 완전히 내려가면 거기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모습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나는 그냥 몸을 숙여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그와 같았다. 내 친구이며 길 안내자인 그 사람과. 몇 년대로 적용을 하고? 2540년.